여러분, 걷다가 사타구니가 아프거나 엉덩이 관절이 찌릿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계속된다면 고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관절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관절염은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가 만나는 곳으로 걷기, 앉기, 서기 같은 모든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 연골이 점점 닳고 뼈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 움직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관절염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고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관절 변형, 외상 등이 있었던 경우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고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세균 감염으로 고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염성 고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한 통증과 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고관절 통증은 엉덩이보다 사타구니 쪽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관절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를 펴는 동작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펴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절뚝거리며 걷는 증상입니다.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심해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고열이나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감염성 관절염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관절염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은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물이 차도 겉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X선 촬영이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관절액 검사도 시행합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줄입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를 사용하고 결핵이 원인이라면 항결핵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고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나면 관절 부담도 커집니다. 또 통증이 있을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이나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음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같은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튀김이나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과도한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타구니 통증이나 절뚝거림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고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리하지 말고 정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 지금부터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이 알려지도록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